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그동안 계속 내리막을 걷던 5G, 이 반등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랠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5G가 어제 정말 네.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면서 우선 나왔던 얘기는 실적이 점점 회복이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업황은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5G가 사실 소외를 좀 받았던 그렇죠. 게 실적 불안감 때문에 사실 올해 들어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라든지 신기술에 대한 어떤 인프라망, 통신 인프라망이 깔려야 된다는 인식이 제고가 되면서 사실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게 어제 이슈죠. 이제 이루온 같은 경우에도 한 18.49%나 올랐기 때문에 또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뒷받침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 5G 장비 업체의 한 12곳의 합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저점. 그래서 이걸 통과해서 올해 한 2분기와 3분기는 확실히 이런 저점을 통과하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적은 분명히 본다 그러면은 이제 바닥을 이제 돌파했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어떤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체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실적도 좀 탈피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주가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은 앞서 말씀처럼 정말 부진했습니다 올해. 네. 5G 왜 이렇게 부진했을까? 원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코로나19죠. 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장비 투자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꺾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 이슈가 딱 됐었을 때, 야 이제는 5G 시대로 와서 통신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돼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그러다가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자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꺾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 심리가 꺾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이제 5G의 관련주들이 다 사실 이제 내리막길로 왔던 게 이번 연도 초반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게 이게 KW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KMW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1만 1,000원 정도로 있다가 작년 9월인가요? 지난해 9월에 한 8만 9천원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꺾여서 지금 한 3만 5천원대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기대 심리가 있다가 꺾였다가 지금 약간 꺾인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에 아무래도 수주가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G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의 수주가 좀 이슈가 있어야지만 사실 그렇죠. 주가가 좀 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실 5G망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좀 늦게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수주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고스란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사실 5G 관련주들, 특히 장비주 중심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이제 보여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말씀처럼 5G 장비주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 대한 그런 네. 수출, 거기에 대한 수주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 나왔던 그런 삼성에 관련된 그런 미국 행보들, 네.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출 기대감을 커지면서 더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의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거기 이제 5G 분야에 대한 네.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받았었고요. 아시겠지만 테일러 시에 한 20조 원을 들여갖고 우리가 그 오스틴 공장보다 한 4배 정도의 규모의 공장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장을 짓는데 이게 한 150만 평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스틴 공장 같은 경우는 14나노미터의 그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기 들어가면 IT 기기 쪽, 이쪽에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짓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라든지 AI라든지 아니면 최첨단 공정이 들어가는 공장을 이번에 짓기 때문에 사실 많은 관심을 좀 받게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뉴 삼성이 이제는 기지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추격이나 뒤따라오는 격차의 적차 벌리기, 그러니까 초격차 전략이었잖아요, 삼성이. 이것만으로는 힘들다. 앞으로의 이제는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해서 미래를 개척하자라는 그 비전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심에는 역시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세대 먹거리, 뭐 지금은 뭐 6G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6G, 바이오, 뭐 차세대 먹거리 얘기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챙겨왔던 5G라든지 아니면 AI 쪽도 계속적으로 시설 증설을 하겠다라고 해서 투자 계획을 밝혀왔거든요. 이게 이제는
어제 이제 5G 시장에 이제 영향을 좀 많이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버라이즌 CEO가 만났죠. 네. 사실 이 그 베스트베리 CEO 같은 경우는 에릭슨에서 그 CEO 있었을 때 이브 회장과 자주 만났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에릭슨 CEO 때 이브 회장과 계속 만났다가 이번에 이제는 사실 버라이즌 CEO 입장에서 또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버라이즌과 만났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5G에 대한 관심이 또 크게 됐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5G에 그래도 또 새로운 모멘텀이 있다면 메타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메타버스가 사실은 뭐 콘텐츠에 있다가 기기 쪽으로 옮겨갔다 이제는 인프라로 네. 시세가 죽은 게 아니었어요. 네네. 이제 인프라로 옮겨간 것 같은데 그 수혜를 톡톡히 받을 것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메타버스라든지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는 모든 서비스들은 근간은 통신 인프라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예, 근간의 통신 인프라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게 기대 심리가 확 꺾였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 심리가 다시 한번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지만은 그러면은 이제는 메타버스가 되려고 그러면 역시나 5G 통신망의 인프라가 고성돼야 된다는 인식이 확대가 됐고 무엇보다 이제는 5G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28GHz의 통신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안 깔린 상태예요, 우리나라에.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제대로 된 5G가 되려면 이제는 새롭게 된 지금 쓰고 있는 3.5GHz가 아니라 이제는 28GHz의 최대 속도가 나오는 완전한 5G의 통신망이 깔려야 된다는 그러면 아직 시설 투자가 안 됐으니까 더더욱 장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설비를 다 바꿔야 되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이제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5G 특화망 주파수 활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통신망 인프라, 지금 쓰고 있는 3.5GHz의 통신망 인프라를 쓰는 게 아니라 자체망 쓰는 거거든요. 지금 신청한 헤르츠가 4.7GHz랑 아까 말씀드렸던 28GHz거든요. 정부가 만약에 이게 통신망 할당이 된다 그러면 네이버 245,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245에서 이제는 자체망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들어가면 특화망 만들겠다, 기지국 설치하겠다가 지금 이미 발표한 상태예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만약에 주파수 활동이 된다 그러면 기지국 설치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당연히 5G 장비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네이버만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기업들이 이제는 자체망을, 특화망을 계속적으로 신청할 것이고, 이제 공장들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중심으로 해서 이런 5G망을 계속적으로 투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는 뭐 코로나19가 이대로만 조금 물론 지금도 좀 다시 한번 폭발하고 있지만은 네. 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잠잠해진다 그러면은 5G는 다시 한번 좀 기대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런 산업의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야 좀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러면서 사실 이 가격적으로 많이 이제 하단을 다진 것 같아요. 실적을 좋은 기업부터 이번 달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럼 가격 매력은 굉장히 높은데 계속될지가 좀 고민은 되지만 지금 뭐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네요. 아, 이게 참 어려운 어렵죠. 문제가 이게 어려운 저희가 문제가 많이 속았잖아요. 5G. 왜 이게 코로나19가 네. 또 어떻게 될지가 몰라서 지금 뭐 확진자 수가 4,000명 넘었다 그러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슈가 불러일으키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전에 기대 심리가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부분, 망 투자가 좀 이뤄진다는 부분. 근데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8GHz가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사실 니즈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물론 장비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겠죠. 이제 28GHz 그 망 투자를 된다 그러면 또 장비 들어가니까 좋을 텐데 통신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가격 대비 메리트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도달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시설 투자가 20조 원이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지금 잘 쓰고 있는데 28GHz 다시 깔아야 돼라는 수익성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메리트가 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쪽에서는 약간 반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런 경계의 목소리도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5G 장비주 투자하신 분들은 좀 꼭 아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5G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선
업황 자체는 좀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수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확대감과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또 모멘텀을 얹었다라는 것. 이거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은 그래도 아직 코로나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가 아직은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련 종목들 체크하고 넘어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메타버스라는 큰 틀 안에서 미디어와 게임주, 반도체주, 그리고 이어서 5G 관련주까지 그 수급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오늘은 5G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노 와이어리스입니다. 무선통신 시험과 계측기 그리고 이동통신 소형기지국 스몰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스몰셀이란 대형 통신사가 설치한 기지국 사이에 빈 공간을 메워주는 소형 기지국을 말하는데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과 인도 등에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과거 어느 해보다 괄목할 만한 실적 호전 향상을 띌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대했던 스몰셀 수출 성과가 본격적으로 성과를 낼 것이란 기대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와 더불어서 글로벌 시스템 통합 업체와 제휴를 통한 스몰셀 공급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서 미국과 인도 등에서 수출 성과가 다수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연간 스몰셀 매출액은 최소 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커버리지 협소화와 기지국 소형화 추세로 앞으로 스몰셀이 5G 핵심 장비로 부상할 거고 초고주파수로 갈수록 활용도가 커지는 만큼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솔리드입니다. 통신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보통 통신 장비라 하면 유선과 무선으로 구분하지만 회사는 이동통신 중계기와 유선 전송 장비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솔리드가 국내 매출, 통신 3사 매출과 미국 수출 부진으로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상황이 급반전된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영국과 미국, 독일 등으로부터 주목할 만한 수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발비 감소와 더불어서 미국 다스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스는 소출력의 안테나를 공간적으로 분산시켜서 높은 트래픽의 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비를 말하는데요. 앞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11%가량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독일 통신사의 매출 개시, 또 런던 지하철 공사 매출 증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은 이 5G 도입 이후 솔리드가 처음으로 눈에 띄는 실적 개선 추세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솔리드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각종 통신 장비와 반도체 장비 등의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 다각화와 고객 다변화에 성공하면서 이번 3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각 사업 부분을 보면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데요. 글로벌 1위 ESS 업체이자 회사 핵심 거래처로 떠오른 플런스 에너지가 글로벌 ESS 시장 성장에 맞춰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진 시스템의 ESS 부분 매출은 또 한 번 레벨업할 것으로 보이고요. 통신 장비 부분은 글로벌 통신 장비사로 거래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 주목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에릭슨과 후지츠 등과의 신규 매출이 발생하면서 국내외 글로벌 통신 장비 기업들의 핵심 위탁 생산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폼팩터 변화에 따른 핵심 부품의 위탁 생산 가능성,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품의 매출 발생도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안고 있는 서진 시스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5G 관련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 종목까지 함께 체크를 봤습니다. 사실 이 5G 종목들이 하나가 오르면 다 같이 업황 자체가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계속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코로나19로서 좀 약간 그게 유동적이다. 가장 문제네요. 네, 저는 유동적이다 보는데 일단은 뭐 코로나가 재유행만 되지 않으면 저는 뭐 상승 랠리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런 이유가 이제 글로벌 투자, 그러니까 국내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는 해외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글로벌 5G 투자가 늘어날 계획으로 지금 계속 스케줄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나금융투자가 아시겠지만은 이미 뭐 보고서 하나를 냈죠. 곧 5 장비주 4차 랠리 시작, 뭐 폭등장 온다 이런 굉장히 뭐랄까요? 세다고 할까요? 공격적이었죠. 네. 좀 세다고 할까요?
자극적인 어떤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는 근거가 되는 게 이제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 3.5GHz에 대한 투자 규모를 이제 늘릴 예정이다라고 이제는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T&T에서 나오는 이제 수주 물량을 만약에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는 5G 장비주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외 글로벌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은요 버라이즌, AT&T 그다음에 T-모바일이 이제는 3분의 1씩 양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통신 시장을. 근데 거기에서 이제는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지난해 8조 원 수주를 했었거든요. 이 통신 장비에 대해서. 근데 이번 연도 초에는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AT&T 수주 물량을 못 다냈었어요. 사실 이번 주 초에. 그래서 이번 연도 초에. 이번에 만약에 수주가 된다, 네 달에 있는, 다음 달에 있는 수주가 된다 그러면 관련된 뭐 기업들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추이, 특히 글로벌 시장 추이를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관련주를 꼽게 된다면 네네. 좀 삼성향 매출이 높은 곳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네. 좀 생기는데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결이에요 지금. 과연 5G를 봤을 때 KMW 보느냐 네. 아니면은 이제는 HFR 쪽을 보느냐. 왜 보느냐. 그러냐면 호재가 다 있어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만약에 수주가 된다 그러면 네.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 납품하고 있는 이제 KMW가 당연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KMW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무선통신국 기지국 안테나 이런 장비 그다음에 RF 필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굉장히 기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5G 장비주 하면은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계속적인 해외에서 수주 물량을 따온다 그러면 같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반대로 본다 그러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HFR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는 어떤 수주가 있냐면은 어제 이미 나왔지만은 그 미국에 있는 후지스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이제 수주 물량을 받았거든요. 이게 1,585억 원이라 그러는데 이게 5G 프론트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물량이 상당합니다. 봤더니 작년 매출액의 한 172% 정도의 금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량을 받은 건데 자체 시설 장비에 비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주 물량이 제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HFR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5G 장비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수주에 대한 관련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아마 관심을 양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5G 관련주와 이제 관련해서 좀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해외 수주를 누가 어떻게 어느 양을 좀 가져오느냐 이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이미 실전 개선세를 보여주는 HFR이냐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KMW나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